제가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정리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강의까지 이제 뭘 한 거냐면 뭐죠? 시대별로 그쵸, 사건이 있었고, 여기 이 사건에 따라서 인문학의 종류, 또 여러 문화들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이건 쉬우니까, 그쵸? 두 번째, 140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있었고, 그 다음에 인쇄술, 그게 발전을 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신부제까지 무너지고 산업화, 근대화, 또 시민혁명으로 가는 모든 자본이 모여들게 되는, 또 제국주의로 가는, 이게 바로 시발점이었던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인쇄술로 해서 나중에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고, 여기서 국가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사실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근대 국가에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건들이요, 나비 효과처럼 다 이어지면서 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저번 시간, 2시간 동안 2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됐죠? 네. 이번 시간에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나라별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라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큰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네. 잘 따라오세요. 먼저 영국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섬나라죠. 이게 영국이 위치가 유럽이 있었고, 그림 너무 이상하다. 대충 그릴게요. 여기가 영국이잖아요. 영국, 그쵸? 그러니까 가까우면서도 멀어요. 마치 일본처럼.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 자체가 프랑스나 또 이탈리아, 또 이쪽 독일 쪽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들이 영국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사실 짧은 이 거리지만 이 바닥이 때문에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사실 그동안 최빈국이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떴냐 하면은, 이때 어떻게 떴을까요? 해상권을 장악했어요. 누가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지금도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여왕. 굉장히 오래 나라를 통치했거든요.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누르고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무역 거래를 완성해요. 알겠죠? 그래서 영국이 단시간 내에 최대로 뜹니다, 이 나라가. 그쵸? 얘기했죠? 자,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쵸? 신분제가 무너지죠. 그렇죠. 그 영국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명예혁명. 기억나요? 시민혁명. 이런 일들이 가장 먼저 벌어지게 되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영국입니다. 알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흐름만 몇 개만 딱 짚어서 보면 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크게 할게요. 크게. 영국은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죠, 왕. 근데 헨리 8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람둥이 왕이에요. 바람둥이 왕. 여기서 부인이 6명이에요. 엄청 많죠, 부인. 건강했나봐요, 굉장히.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성공회라는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해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유럽 전체가 교황 아래, 아무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어도 사실 왕이 교황을 거부하고, 그쵸? 이 베스트 팔렌 조약이 있기 전이었으니까, 일단 종교개혁, 또 종교 30년 전에 있기 전이었으니까, 이때 국왕이 교황의 령을 거부하고 성공회를 만들어요. 알겠죠? 여기도 사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데 성공회를 만들어서 영국을 통치하고 국교로 삼아요. 왕이 만든 종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봐도. 이게 바로 헨리 8세다 라고 한 거예요. 됐죠? 뭐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다 건너뛸게요. 그 장미전쟁 있죠. 장미전쟁도 있고, 뭐 어떻게 정권을 잡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건 언제 다 하고 있겠어요. 그쵸? 핵심만 할 겁니다, 핵심만. 헨리 8세가 6명의 여자가 있었고 성공을 만들었다. 여기까지. 쉽죠?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6명의 와이프 중에 아들이 없고 딸들이 있었네? 그 중에 맏딸이 바로 메리 1세예요. 알겠죠? 이 메리 1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메리 1세는 카톨릭을 믿어요. 카톨릭. 그러니까
메리 1세의 별명이 뭐냐면 이 빨간색이죠. 피에 메리요. 별명이 피에 메리거든요. 영국 역사상 또 세계 역사상 잔혹하기로 유명한 여자 왕이에요. 왜요? 카톨릭을 믿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알겠죠? 귀족이고 뭐가 없어. 싹 다 죽였어. 그러면서 카톨릭이 정권을 잡게 돼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메리 1세, 피에 메리 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잔혹한 왕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피에 메리입니다, 이게. 근데 메리가 다행히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2인자가 뜨게 되거든요. 2인자가.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예요. 알겠죠? 아까 설명한 엘리자베스 1세. 알겠죠? 요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나는 국가와 결혼했노라 라는 이제 여러 가지 명언도 남기고, 그쵸? 영국의 해상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이 어떻게 하면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물리치게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해적을 딱 데리고 오죠. 아, 이름을 까먹었다. 맨날 이름을 까먹네. 그래가지고 해적을 이용해가지고 무적 함대를 치잖아요. 그쵸? 근데 해적이 어떻게 이겨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누르고 영국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로 쫙 뻗어나간 일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황금이 다 엘리자베스 1세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알겠죠? 근데 엘리자베스 1세는 카톨릭을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개신 기독교? 왜냐면 엘리자베스 1세가 제위하던 시절에는 언제야? 이게 1533년.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래도 있던 시절이에요. 이때 개신교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카톨릭을 믿었을까요? 성공회를 믿었을까요? 했을 때 엘리자베스 1세는 성공회를 믿었다. 알겠죠? 지금도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래요, 여러분. 몰랐죠? 저도 사실 몰랐어요. 지금도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공회 때 카톨릭이 핍박받고요. 그리고 개신교가 핍박받아요. 알겠죠? 메리 1세 때 카톨릭이 정권을 잡으니까 성공회도 죽고 카톨릭도 죽었어요. 이렇게. 그냥 벌써 2번 죽었어요. 근데 성공회가 또 잡았거든요? 그냥 3번 죽었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왕들이 사실 엘리자베스도 굉장히 좋은 정치 체계를 잡고, 또 엘리자베스가 한 게 정치 체제, 영국의 정치 체제를 완성시켰거든요. 요때. 근데 요때 개신교를 믿는 건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진짜 못하겠다. 더 이상 핍박할 수 없어. 차라리 내가 목숨 걸고 딴 데 가서 산다 하고 도망간 거야. 다른 나라로. 이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청색으로 썼어요. 기억나라고. 알겠죠? 이 사람들이 타고 간 배가 뭐냐면 바로 메이 플라우어. 맞나? 아, 메이 플라우어인가? 모르겠다. 요 배예요. 요게 바로 뭐다?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청교도 탄압을 3번이나 일어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망가죠, 미국으로. 그 콜럼버스가 항해한 그 항해일지를 따라서 목숨 걸고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미국에 도착해서 그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게 영국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겠죠? 쉽죠? 크게 엘리 8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요거 3개만 기억하면 되고, 성공회, 카톨릭, 성공회다. 엘리자베스가 해상권을 장악했고, 그리고 경제권도 장악했다. 알겠죠? 그리고 정치 체제, 모든 체제를, 영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모든 체제를 사실 엘리자베스가 다 잡아놔요. 왜냐면 이 재위 기간만 거의 한 3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30년이 뭐야? 엘리자베스 1세가 굉장히 오래 살아서 재위 기간이 60년인가 70년 정도까지 됐다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영조대왕 같은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영조대왕도 굉장히 장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한 여왕인 건 맞긴 맞아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네, 잘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어떤 배경 속에, 이러한 정치 제도 속에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89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의회 정치가 생겨나요. 이게 뭐다? 바로 명계혁명이다 라는 거죠. 자, 의회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전에는 왕이 나라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신하들과 의논했지만 그래도 왕이 주권을 잡고 통치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이 왕의 정치, 기존의 정치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의회 정치는 뭐냐면은 왕은 빠져라. 우리는 정치는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내려놓으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왕이 이거를 순순히 하겠어,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결국 이런 의회 정치가 들어섰지만, 알겠죠? 프랑스는 시민혁명으로 의회 정치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왕의 목도 날리고, 여러 사람의 목도 날리고 사실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뭐죠? 영국은 그렇게 안 하고 시민들이 당당히 자기 권리를 요구하니까 왕이 닫아줬어. 대박이죠. 그래서 명예롭게 혁명을 이루었다.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것만 뭐 권리 장전 뭐 시작해서 대표를 뽑고 막 이런 거 너무 어려워. 그런 거 말고 핵심만. 알겠죠? 연도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연도도 사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적은 겁니다. 너무 연도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순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회 정치를 이루었고 이게 바로 명예혁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입헌 군주제예요. 알겠죠? 왕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왕은 뭐 하나요? 사실 왕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하지만 정치의 주도권을 의회로 넘겨준 거죠. 이게 바로 종교래 저기 뭐야? 정치혁명이에요. 정치개혁운동입니다. 자, 이런 배경 아래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대박인 일이 일어났죠. 1760년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알겠죠? 영국은 사실 보면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스무스하게.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경제가 뒷받침이 됐다. 알겠죠?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경제 인지 성장을 하고 신분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쵸? 새로운 새 질서가 온단 말이에요. 너무 경제 하지만 사실 지금의 경제랑 그 당시의 경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경제가 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농촌, 그쵸? 어떤 상공업이 약한 시기에서 상공업이 두드러지고 그러면 대부호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 질서, 그러니까 신분제가 바뀌게 되고 사회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양털, 그 양모 생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여기서 수많은 사회 문제가 대두돼요. 그런 것들을 고치면서 지금의 영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이게 뭐라고요? 영국이에요, 영국. 자, 잘 이해됐죠? 영국? 네. 자, 다음은요, 한번 저희 독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